안녕하십니까, 이관영입니다. 2019년도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설계사무소 운영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건축 실무 관련된 내용들을 쭉 올렸는데요. 한 분이 이런 요청을 좀 하신 게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대기업 설계사의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부터 대기업 설계사로 이직하게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기업 건축사 사무소 관련해서 대화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를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략 몇 번에 나눠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서 한 900명 되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디자이너로 좀 경험한 일이 있어서 사실 미국 회사의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서의 어떤 대형 사무소 시스템을 좀 경험한 게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약 한 300명 되는 건축사 사무소, 큰 사무소죠. 거기서 디자인 팀에서 현상 설계를 주로 많이 했었고 또 상무이사로 대략 한 2년 정도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경험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자기 조직에서 오래 있다 보면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또 그거를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또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거는 좀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파편적인 그러한 경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사람은 저런 조직 생활을 했구나, 저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에 대형 건축사 사무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설계사무소의 인원이 뭐 아주 소형 5인 미만부터 약 50인 미만까지는 뭐 중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50인 이상부터는 좀 대형 건축사 사무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대략 한 100명 이상 되는 건축사 사무소를 또 대형 건축사 사무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부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50명 이상 되는 건축사 사무소를 가지고 한번 좀 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이제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라든가 생각들이 대략 이럴 것 같아요. 시스템, 그리고 팀, 뭐 본부, 그리고 매월, 매분기 실적 검토, 그리고 전략회의, 또 경영회의, 조직 개편, 뭐 영업관리, 업무평가, 수주관리, 생산성, 분업체계, 인사평가, 대략 이러한 단어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건축사 사무소에서 흔히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단어들이 아니죠. 사실 뭐 시스템부터 전략회의, 경영회의, 뭐 조직 개편, 영업관리, 뭐 수주관리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어느 회사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한국의 이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고 정말 전쟁 같은 그러한 업무 조직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 편에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이 현상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이죠. 그리고 큰 사무소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 이의를 따느냐 못 따느냐, 현상 설계를 당선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요. 굉장히 치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주 금요일 날 전략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임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수주점검 회의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매달 각 본부별로 실적 데이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조직이 살아남느냐, 좌천되느냐, 뭐 잘리느냐,
뭐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요. 사실 매년마다 조직 개편이 일어났었던 그런 회사에서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순수 민간 건축사 사무소, 말 그대로 뒷배경이 없이 허허벌판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뭐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인드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주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고심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어떤 전략으로 이 프로젝트를 접근해야 될 것이냐. 전략과 전술. 뭐 이런 전쟁적인 용어들을 많이 접근했었기 때문에요.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굉장히 낯선 용어지만 대형 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자주 듣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다 뭐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오늘 이 요청을 하신 분에게 좀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좀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기업 문화에 적응해라. 즉 시스템과 기업 문화라는 것은 체계가 있고 위계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보고서라든가 제안서라든가 또 위에 상사들한테 보고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갈 건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업 문화적인 기업적인 그러한 절차와 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틀리에 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루즈하고 좀 약간 좀 프리하고 굉장히 어떤 뭐 체계가 없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이 기업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었던 이 사고의 틀을 좀 대대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절차적이고 어떤 위계 질서에 맞춰서 보고라든가 그런 뭐 상명하복이라든가 그런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적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는 조직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대규모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형 조직에서 필요한 위치를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역할과 능력과 또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함이나 성실함이나 또 대인관계의 원만함이나 그리고 발주처와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한 위치를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적인 설계 업무로 쭉 성장해 왔다면 사실 좀 제너럴한 거죠. 제너럴한 건데 대형 조직 같은 경우는 각 본부별로 또 그리고 영업 수주 조직과 또 기획 조직 또 전략 파트가 있고 일반적인 설계 업무 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뭐 대인 관계라든가 뭐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면 사실 영업 파트로 좀 부서를 이동해 가지고 그런 파트를 수주 파트를 담당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너무 제너럴하면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좀 능력과 뭔가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조직 생활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개인 생활과 조직 생활이 부딪혔을 때 어디에 우선점을 둬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개인의 생활을 먼저 생각하느냐. 요즘 워라밸 이 얘기가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조직 생활에서의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워킹하고 라이프의 어떤 밸런스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장급 이상 그리고 이제 이사급 이상이 되면 사실 개인 생활과 조직 생활에 부딪혔을 때 어디에 우선점을 둘 것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미천한 경험으로는 조직 생활을 우선하는 자, 그 사람은 조직 생활에서의 자리를 잡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개인 생활과 조직 생활이 부딪혔을 때 어떤 것에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런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조직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갈등이 내 개인 생활을 먼저 해야 되겠다. 내 개인 생활과 주말을 다 쉬어야 되고, 그리고 야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라면 조직 생활을 좀 하기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52시간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이제 독립한 지가 벌써 꽤 됐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원급들은 굉장히 치열하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나이에 따라서 조직에서 또 퇴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인과 조직에 대한 그 충돌점에서 어디에 설 건지를 여러분이 좀 마음가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기업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10월부터 이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3개월 정도는 좀 업무 파악과 분위기 파악과 조직 파악을 좀 하시고, 3개월 동안은 조금 이제 회사에서 좀 인정을 좀 받아야 되고 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야근도 좀 할 준비를 해야 되고, 먼저 조직을 좀 먼저 생각을 해서 좀 적응을 좀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대기업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얘기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이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 어떤 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의 그 사람의 앞길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